뇌종양은 뇌암이라고도 하는 악성 종양과 혹이라 불리우는 양성 종양으로 나누게 됩니다. 뇌에 발생하는 종양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서 교과서적으로는 100여 가지 이상이나 됩니다. 하지만 흔히 만나게 되는 종양은 대여섯 가지 정도인데요. 양성 종양으로서 대표적으로는 뇌의 막에 발생하는 수막종이 가장 흔하고 뇌하수체 종양, 청신경 종양 등이 있습니다. 악성 종양으로는 교모세포종이 가장 흔하고 전체 뇌종양의 약 20% 전후를 차지하게 됩니다. 대한뇌종양학회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해마다 13,500명에서 16,500명이 새로이 뇌종양 진단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암 등록 사업 통계로 비교해 볼 때 전체 6에서 7위로 간암과 전립선암의 발병 빈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뇌종양의 발생 원인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환자분이 뇌종양을 진단받으면 가장 흔히 묻는 말이 왜 이런 병이 저에게 발생했느냐라는 궁금증인데요. 사실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몇 가지의 양성 종양이 유전병과 연결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방사선이나 두부 외상, 전자파 등의 외부 원인도 관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종양이 다른 종양과의 차이점을 갖는 것은 바로 두개골 안에서 성장한다는 건데요. 두개골은 폐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팽창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 종양이 성장함에 따라 뇌압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특히나 압력에 의해 압박이 발생하여 특정 부위에 압박이 지속하면 기능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뇌종양 특유의 증상으로 분명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뇌의 어느 부위에 종양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두통이나 경련과 간질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한쪽 팔다리의 마비, 눈이 점차 잘 안 보이거나 좁아 보이거나 한쪽 귀가 잘 안 들린다든지 말이 잘 안 나온다든지 또는 발음이 분명하지 않던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인지장애와 같은 의식의 변화 증상 등도 모두 뇌종양의 증상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증상은 사실 뇌졸중이나 뇌출혈과 같은 다른 뇌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감별이 필요합니다. 두통은 뇌종양의 대표 증상 중 하나인데요. 두통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이기에 뇌종양에 의한 두통과 감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뇌종양 환자의 70%가량이 호소하는 두통과 일반적인 편두통, 긴장성 두통의 다른 점인데요. 긴장성 두통 등이 주로 오후에 발생하는 데 비해 뇌종양에 의한 두통은 장시간 누워있는 새벽에 심해지는 특징이 있고 잠에서 깨서 활동하면 두통이 좋아집니다. 또한 오심과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두통이 나타날 때는 뇌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뇌종양 치료의 가장 기본은 수술적인 방법입니다. 뇌는 다른 어떤 장기보다도 외부로부터 잘 보호되어 있어서 항암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적으로 얼마나 잘 제거를 하는지가 치료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의 방법은 종양 부위의 뇌를 열어 진행하는 개두술과 코나 작은 구멍을 통해 시행하는 내시경 수술로 크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의 경우는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빨라 특히 최근 대부분의 뇌하수체 종양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뇌종양에 있어 수술적 치료는 현재까지 최우선적인 치료 방법인데요. 이 뇌종양에 있어 수술적 치료는 안전한 선상에서 최대한의 절제를 그 개념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해 기능적 보전을 중시하면서 종양의 최대한 제거를 의미하는데요. 최근에는 두개골의 절개 없이 부분 마취 상태에서 뇌종양을 통제하는 치료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마나이프는 개두술의 부담을 줄인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기가 작은 종양이나 수술 후 위험 부위에 남아있는 잔존 종양 또는 재발한 종양에서 수술 대신에 방사선의 일종인 감마선을 이용하여 머리를 열지 않고 종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약 200개 정도의 가느다란 감마선을 머리의 여러 방향에서 종양을 향하여 집중 발사하게 되는데요. 마치 햇빛을 돋보기로 모아 작은 점을 만들어서 태우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감마나이프 치료는 짧게는 30분 정도에서 대부분 한두 시간 정도의 일회성 치료로 끝나게 되고 치료의 고통이나 전신 마취의 불편함 등이 없어서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치료 후 종양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방사선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사능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하여도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이러한 감마나이프 치료 덕분에 머리를 열고 수술하는 빈도가 많이 줄었고 수술의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도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전이성 뇌종양 환자들에게는 전뇌 방사선 치료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뇌종양 특성상 완전 제거를 했다 하더라도 재발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뇌종양 세포의 특성과 발생 위치에 따라 수술 후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요법을 보조적 또는 완화요법으로 시행합니다. 아울러 치료 효과와 재발 평가와 추적이 필요하기에 주기적인 검진과 관찰이 중요합니다. 재발률은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의 경우 매우 다릅니다. 교모세포종 같은 악성 종양은 결국 언젠가는 재발할 우려를 열어두고 관찰합니다. 양성 종양은 수술적으로 완전 제거가 이루어졌다면 재발은 없고 완치가 됩니다. 문제는 수술 후 남아있는 양성 종양의 경우인데요. 때로는 성장이 매우 느려서 일반적인 암처럼 5년 정도 재발이 없으면 완치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더욱 오랜 기간 장기적 경과 관찰을 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으니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이 가장 무섭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서야 검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갑자기 성격이 변했다면 뇌종양을 의심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No. 뇌종양이 성격과 연결된 전두엽과 같은 뇌에 발생한다면 성격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양의 성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종양 내 출혈로 갑자기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이고 뇌출혈이나 뇌경색과 같은 뇌졸중에서는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두뇌의 크기가 큰 사람일수록 뇌종양이 생길 위험도 커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뇌의 크기와 종양의 발생과 연관성에 대하여 알려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뇌가 크다고 더 똑똑한 것이 아닌 것처럼요. 코끼리가 사람보다 두세 배 큰 뇌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보다 똑똑하진 않죠. 뇌종양 치료의 최대 효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뇌종양은 증상이 매우 다양해 치매나 정신질환, 시력 저하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만약 뇌종양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바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다른 신체 부의 종양처럼 뇌종양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문제들로 머리에 CT나 MRI를 찍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종양들이 많고 이들을 일찍 치료하여 좋은 치료 결과를 보이는데요. 뇌종양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병을 키우지 말고 서둘러 검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나이를 먹으면서 한쪽 귀가 덜 들리는 현상을 노화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는데 청신경 종양에 의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